북한에서 진짜 친구들 장난 아니에요. 막 비행기랑 막 이렇게 가끔 오토바이 한 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저희 동네 오면 가가지고 그거 계속 만지고 그건 하루 종일 있어요. 진짜 더운 땡볕에 나가서 어린 친구들이 그 밥하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에 이제 이런 가마랑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밥을 해요.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일해라 이거거든요. 거기는 뭐 1시간에도 일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음식을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제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고 이제 형이 한 명 있거든요. 근데 또 누나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. 형이 이제 우리가 뭐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한국을 가자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한국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2018년도에 탈북을 해가지고 현재 한국생활 6년 차 된 박영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오기 전까지 1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. 북한에서 농사를 사람이 네. 다 한다고. 거기서는 뭐 기계라는 게 이제 없으니까 다 사람이 하고 이제 뭐 홈이나 꽉지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농사를 하거든요. 보통 이제 뭐 봄날에 밭을 여기는 뭐 기계가 다 갈고 하잖아요. 근데 거기는 사람이 이제 꽉지나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소랑 같이 이제 사람이 다 하는 거죠. 가을에 이제 뭐 추수를 할 때도 이제 낙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콩이나 이런 옥수수나 이런 걸 다 베야 되거든요. 일을 급하게 하다 보면 뭐 손 같은 게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고 뭐 저도 지금 상처가 있긴 한데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낯질하다가 벤자리거든요. 그런 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이게. 근데 여긴 뭐 되게 조용하네요.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둑질을 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경비를 서거든요. 거기는 이제 뭐 경비 서는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서는데 거기는 뭐 경비 설 때도 낫이나 도끼나 이런 걸 들고 경비를 서거든요. 왜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훔쳐갈 때 뭐 그 경비 서는 사람은 묶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 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끼나 낫을 들고 이제 경비를 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뭐 특히 북한에서 뭐 그러면 안 되긴 한데 군대들 같은 경우에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군대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뭐 마을에 있는 거 뭐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걸 엄청 많이 훔치거든요. 근데 또 군대들은 이제 뭐 어디 소속돼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다니면 진짜 사람 때리는 경우도 많고 진짜 죽이는 경우까지도 있어요. 진짜로 그 훔치다가 잡히면 입당을 못하고 제대를 못하고 길이 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승진하기도 힘들죠. 그러다 보니까 잡힐 것 같으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거기는 진짜로. 저도 그때는 어릴 때이긴 한데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려고 뭐 도둑질을 했거든요. 이제 밤에는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다니면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. 그러면 그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밤에 이제 경비를 서거든요. 근데 거기가 이렇게 면적이 엄청 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서 서긴 하는데 그걸 딱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다 아니까 이제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숨어서 그래서 가서 이제 훔쳐가지고 그리고 또 집에 가져다가 또 가끔 이제 뭐 어디 가서 감자나 그런 걸 팔아가지고 또 뭐 이제 바꿔 먹기도 하고 뭐 간식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. 와 여긴 뭐 풀 같은 것도 되게 잘 자라네.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나무도 별로 없고 뭐 민둥산인데 여기는 진짜 북한에서는 온실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서는 비닐하우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온실에서 이제 다 비닐하우스에서 다 하잖아요.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용도가 여기랑 완전 달라요. 왜냐면 거기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보통 농사 지을 때 좀 돈값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감자나 뭐 콩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봄날에 뭐 거기는 뭐 3월 달부터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감자 싹을 떠서 이렇게 밭에 가져다 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감자 싹을 떠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 그런 재배를 하잖아요. 그런 게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.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던. 그쵸.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농장원이거든요. 북한에서는 농장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 그 일만 했어요. 북한에서는 이제 뭐 직업의 자유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뭐 농사를 안 짓고 싶긴 했는데 근데 뭐 거기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생 그 일만 했거든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부모님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이제 성인 되면 18살 되면 그때부터 군대를 가거나 군대를 안 간 친구들은 이제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죠. 네. 저 콩인 것 같아요. 오, 진짜요? 네.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안에서 다 농사를 짓는 그런 것 같아요, 이게. 북한과 다른 부분이 되게 많죠.
농사 짓는 것 자체에 이제 뭐 차이가 일단은 너무 크죠. 뭐 지방이랑 가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뭐 가족들이 이제 뭐 한두 명씩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. 근데 다 기계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몇만 평 되는 땅을 뭐 가족 한 2명, 3명이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.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한 3만 평, 뭐 5만 평 되는 땅을 관리를 하려면 한 개 노동조합 한 100명이 넘거든요.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호미 들고 뭐 꽉지 들고 이제 뭐 소에다 이제 소달구지 이렇게 꾸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거름을 주고 뭐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죠. 여기는 다 기계로 하니까 농사를 짓는 게 훨씬 쉽죠.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지방에 그 아는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놀러 가자고 해서 강원도 놀러 갔거든요. 근데 두 분이서 이제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집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트럭도 있거든요. 트럭도 있고 뭐 기계가 엄청 많잖아요. 농기계 같은 게 엄청 많고 트럭으로 이제 비료 같은 거 싣고 이제 가서 뿌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더라고요.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산을 하나 올라가야 돼요. 근데 그거 다 걸어서 가고 땡볕에 이렇게 다니면서 농사를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북한의 농장원들은 잘 못 산다고 들었는데 그쵸,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죠. 왜냐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뭐 그런 체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시작할 때는 뭐 이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랑 욕심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또 자기 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나누기도 그렇고. 차가 되게 좋은데요.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당 책임비서나 뭐 이런 간부들이 차를 타거든요. 근데 간부들이 타는 차들도 저보다 안 좋아요, 솔직히.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어디 있어요. 거기 뭐 한 개 작업반에 트랙터가 한 대 있거든요. 근데 그 트랙터가 안 돌아가요. 왜냐면 이게 부품도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또 기름 같은 것도 이제 넣어야 또 트랙터도 가잖아요. 걔도 밥 먹어야 살죠. 그 기름 같은 것도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타이어 다 빵꾸 나 있고 뭐 부품이 뭐 하나씩 없어져 있고 왜냐면 뭐 고철로 뜯어다가 이제 팔아먹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트랙터 그냥 장식품이에요, 거기는. 그 뭐 북한 체제랑도 뭐 관련이 있긴 한데 여기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. 자기가 일한 만큼 또 농사 지으면 이제 팔아서 뭐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취미로 일할 수도 있고 한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동조합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심지어 뭐 배급도 안 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할 때 의욕도 안 생기고. 이거는 이제 콩인데 그 여기서 메주콩 있잖아요. 된장 담글 때 쓰는 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비닐 같은 게 다 덮여 있고 풀 한 포기도 없잖아요. 근데 북한은 이렇게 농사를 안 지어요. 왜냐면 여기 보면 기계로 이것도 비닐 씌우는 것도 다 하고 하거든요.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거 없으니까 다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노동조합 사람들이 이게 한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이래 밭에 가서 이제 호미로 이제 풀을 뽑고 손으로 풀을 뽑고 하거든요. 근데 그 풀이 엄청 많아요. 곡식이 이제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잡초들이 다 먹고 하니까 농사가 또 더 안 되죠, 거기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콩도 여긴 키가 엄청 크잖아요. 그리고 맨날 이제 똑같은 거 심고 하다 보니까 땅이 태화가 되고 노화가 돼가지고 예,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돼요, 이제는 거기가. 인분으로 하나요? 그쵸. 그 인분 얘기는 좀 웃기긴 한데 거기는 이제 인분을 이제 바치라고 하거든요. 인분을 바치래요? 네네, 바치라고 하죠. 거기는 되게 웃기지 않아요? 근데 그 인분이 이제 겨울엔 얼잖아요. 본인이 싼통을 가가지고 이제 꽃갱이를 이제 파가지고 보면 작업반 그 앞에 있어요. 거기다 본인 걸 모아놓거든요. 거기다 편말을 해가지고 표지판처럼 해서 본인 이름을 써놔요.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이름을 써놓으면 이제 뭐 어느 사람 또 어느 만큼 있고 할 거 아니에요. 솔직히 뭐 똥도 먹어야 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사람이 이제 뭐 1인 가구 뭐 3, 4명이서 그 똥을 싸 얼마나 싸겠어요. 생활총화하는 것처럼 이제 작업반 앞에 아침에 이제 모여가지고 동무는 왜 이걸 많이 안 냈냐, 왜 이렇게 조금 냈냐, 더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뭐 소똥이라도 주워오고 해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되게 웃기죠. 어이가 없다. 네,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되게 얘기는 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거 하는 것도 진짜 전투였어요. 거긴 뭐 100일 전투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. 뭐 70일 전투 뭐 30일 전투 하는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걸 해요. 전투. 네, 전투. 전투죠. 그쵸. 거기는 뭐 다 전투적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뭐 본인들만 전투적인 거죠. 그렇게 뭐 다 하긴 합니다. 와, 이거 뭐 어릴 때 다 풀 뽑던 것들인데 이런 거. 여기가 주말 농장이거든요. 주말 농장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니까요. 이게 취미를 한다는 게 너무, 근데 거긴 전문적으로 이제 농사만 짓는데도 이렇게 솔직히 주말 농장보다도 뭐 더
많이 안 될걸요? 농사 지은 결과물이? 진짜로. 그 정도로 이제 농사가 환경이 심각하고 열악하죠.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엄청 뭐 많긴 한데 가마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생각나네요. 이제 북한에서 뭐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이라도 일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밥하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에 이제 이런 가마랑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밥을 해요.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일해라 이거거든요, 거기는. 제가 생각했을 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음식을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도 밥을 되게 빨리 먹거든요. 뭐 요즘 가끔 이제 뭐 배달시키면 핸드폰 보면서 먹긴 하는데 진짜 빨리 먹어요. 농촌동은 이제 친구들 나가거든요. 그럼 한 30~40명씩 모이거든요. 밥을 이제 주는데 뭐 여름에 더우니까 국수 같은 것도 주잖아요. 그러면 이제 먼저 먹는 사람이 한 그릇이라도 더 먹거든요, 꽃배기로. 근데 왜냐면 늦게 먹으면 본인이 먹을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에 대한 해프닝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먹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, 되게 북한 사람들이. 네, 그래서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이 무조건 두 그릇 먹는 거예요, 거기는. 네, 먹는 것도 전투입니다, 거기는. 오, 뭐 여기 뭐 시골인데 정지도 있네. 와. 여기는 사람이 없고 기계가 아, 여긴 CCTV가 있죠. 훔쳐간 사람도 없잖아요.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본인이 이렇게 생활할 때 뭐 이런 게 있었구나, 뭐 누가 왔다 갔구나, 혹시라도 뭐 생길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걸 하는 거지만 북한에서는 뭐 시골이니까 이제 소 같은 것도 키우잖아요. 뭐 돼지도 키우고 그 외양간을 군대들이 와가지고 문을 뜯어가지고 돼지나 이런 걸 훔쳐가거든요. 근데 거기는 이런 게 없으니까 보면 뭐 경복이라고 있어요. 그게 이렇게 막 두드리면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근데 또 거기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이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걸 또 소리 안 나게 따는 방법이 또 있어요. 외양간이랑 집이랑 거리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 하니까 집에서 피곤하잖아요. 그러면 자면 모르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진짜 문 다 뜯어져 있고 뭐 돼지 없어져 있고 소 없어져 있고 하거든요. 아, 여기 뭐 주말농장인데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뭐 토장도로가 되어 있네요.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라는 게 아예 뭐 잘 안 돼 있거든요. 보면 시골이, 더구나 시골이니까 거긴 다 자갈밭이거든요. 근데 자갈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걸 생각하시잖아요. 거기는 뭐 이렇게 큰 돌들이 막 길에 놓여져 있고 하니까 차 같은 건 뭐 아예 한 번 오면 진짜 박살날 거예요. 소달구지 같은 것도 지나다니잖아요. 소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막 안 움직이잖아요, 차처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감자 같은 거 이제 싣고 이제 가다가도 가끔 이제 돌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다 쏟아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요. 그래서 거기는. 여기 한국 보면 이제 뭐 다니면 보면 불법 투기라고 해가지고 뭐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. 뭐 인성이 안 좋다고 얘기하죠.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길을 가다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뭐 길 가다가도 뭐 화장실 보고 뭐 똥을 싸고, 네, 오줌을 싸고, 그리고 뭐 음식물 같은 것도 그냥 뭐 길에다 버리고, 보통 보면 시골이니까 텃밭이 있거든요. 그 앞에다 그냥 막 버려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썩어서 거름이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는 되게 뭐 음식물도 다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잖아요.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, 진짜. 그래가지고 좀 환경이, 냄새가, 시골 같은 경우에 냄새가, 악취가 진짜 심하죠. 왜냐면 뭐 소가 지나가면 똥을 싸지, 사람이 똥을 싸지, 뭐 돼지가 똥을 싸지 하다 보니까 냄새가 진짜 심하고 환경이 진짜 안 좋아요, 거기. 오히려 시골이라서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 좋아요, 거기가. 저희 지금 비행기 날아가네요. 저거 진짜 여기서 보면 엄청 잘 보이잖아요.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비행기를 보면 진짜 요만한 걸 보고 진짜 와, 비행기다 하고 엄청 좋아했거든요. 북한에서 진짜 친구들 장난 아니에요. 막 비행기랑 막 이렇게 가끔 오토바이 한 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저희 동네 오면 가가지고 그거 계속 만지고 그건 하루 종일 있어요. 진짜 더운 땡볕에 나가서 어린 친구들이. 너무 신기하니까. 왜냐면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한 번 봤을 때 진짜 애들이 너무 본인 것도 아닌데 오히려 누가 세워놓은 건데 그걸 보고 엄청 좋아해요, 거기는. 저도 그런 시절 보냈죠, 친구들이랑 같이. 여기 뭐 학교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잘 돼 있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. 그리고 뭐 되게 작고, 이제 운동장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뭐 절반밖에 안 돼요. 그런 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, 여기 오니까. 네. 한국 학교 다니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아, 어렸을 때부터 뭐 한국 학교를 다녔으면 좀 재밌긴 했었을 것 같아요, 친구들이랑.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를 아예 못 다녔어요. 네, 중학교를 못 다니고 소학교 4학년까지 다녔거든요.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소학교는 집 근처에 한 5분 거리에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걸어서 1시간 반 동안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. 집이 또 생활 형편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또 편찮으시고, 아버지가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.
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또 집안 농사일 돕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학교를 못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중학교를. 그럼 그게 탈북 계기가 되신 건가요? 그쵸. 그때부터 이제 탈북하기 전까지 그렇게 학교를 안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거죠. 그래가지고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오는 그런 걸 아예 모르잖아요. 근데 저랑 형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. 제가 막내인데 제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고 이제 형이 한 명 있거든요. 근데 또 누나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. 형이 이제 우리가 뭐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, 이제 한국을 가자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한국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.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너 그래도 가겠냐 그러는 거예요. 저는 뭐 거기서 뭐 더 미련이 없으니까. 왜냐면 어린 나이부터 이제 농사일을 하고 또 그리고 뭐 저희 집 근처를 벗어난 적도 딱히 없고 하다 보니까 갇혀서 살았거든요. 시야도 한정되고 뭐 그냥 먹으려고 사는 거죠, 거기서. 그러다 보니까 형이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흔쾌히 죽어도 가겠다, 그 뭐 형이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탈북하게 되었죠, 그때는. 뭐 제가 그때 탈북을 할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 그때 계셨으니까 같이 오려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안 보내주거든요. 진짜 큰일 아니면 안 보내줘요. 근데 저는 그때 뭐 학생 때였고 하니까 이제 형네 집에 잠깐 내려갔다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네 집에 내려갔거든요. 그 형이 이제 여기서 우리 없어지면 소문나니까, 그때 8월 달이니까 북한에서 잣따라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 잣따라 간다라고 하고 이제 한 며칠 동안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네 집에 내려가서 기차 타고 이제 해산에서 좀 더 내려가면 신파라는 곳이 있거든요. 거기를 이제 갔죠, 탈북하러. 가가지고 아침에 떠나서 기차를 탔거든요. 도착했는데 한 12시쯤 됐었어요. 근데 거기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경비를 서잖아요. 그러니까 낮에는 못 건너고 이제 저녁에 어두워질 때까지 그때 산에서 기다렸어요. 그게 한 9시까지 기다렸는데 날씨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자 왔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저는 수영할 줄 아예 모르거든요. 시골에 살았는데 수영을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형이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준비를 했던 게 튜브 있잖아요, 엄청 큰 거. 그걸 준비한 거예요. 거기다 이제 배낭 같은 거 이제 넣고,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은 되게 쉽게 건넜어요. 그때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 사람들 책임지고 와야 되니까 진짜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그렇게 왔죠. 와, 산 같은 경우에도 뭐 나무도 엄청 많고 여기 뭐 진짜 여기 들어가서 뭐 좀 쉬고 싶네요. 이렇게 오히려 시골에 와서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인데. 진짜 저기 들어가서 쉬고 싶으세요? 예. 벌레 많은데? 북한에 있을 때 산에 들어가서 많이 있었거든요. 물리고 그러지 않아요? 그쵸, 벌레한테 많이 물리죠. 근데 또 거기 있으면 또 다 이렇게 하게 돼요. 산에 산나물 캐러도 가고 뭐 약초 캐러도 가고 하다 보면 이런 산을 많이 다니거든요. 근데 거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까지 많진 않아요. 거의 뭐 다 밭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원한 이런 경치는 안 보이죠. 네. 왜냐면 나무를 다 해서 팔아먹어요, 거기는. 뭐 곡식 같은 걸로 이제 배를 못 채우니까 나무 같은 거 이런 게 다 잘라다가 이제 그냥 팔아서 또 이제 부식물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, 거기는. 어학연수를 가신다고? 네네, 맞습니다. 이제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 이것도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데 뭐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. 저희 집에서 시골에서 뭐 어디 좀만 나가는 것도 이제 다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뭐 여권 하나만 있고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뭐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되게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한국을 만들기까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겠지만 그런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어학연수는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. 그쵸, 돈이 있어야죠. 근데 이것도 또 감사한 거, 본인이 좀만 노력을 하면 이제 돈을 벌고 그걸 또 하고 싶은 걸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가서 해외 같은 데 가서 경험해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또 돈을 또 알바를 해서 먹고 모아가지고 또 장학금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운이 좋게도 나가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장학금 받고 알바해서 네네. 그 돈으로 가시는 거예요? 네네, 맞습니다. 와, 그래가지고. 북한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네네. 농장원들은 무시를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그쵸, 이게 농장원이라는 게 솔직히 뭐 제일 하층민이거든요. 제일 하찮은 직업이죠. 근데 뭐 북한 정권에서는 이걸 뭐 자랑스럽게 해서 뭐 우리 당에 이바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개 같은 소리죠, 그거는. 이게 뭐 말을 어떻게 해야 그게 다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
너무 많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고 한 게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유튜브 하세요? 이번 8월 달에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뉴질랜드로 가는데 그때 이제 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이나 이런 걸 이제 올리려고 하거든요. 채널명은 빵명이요라는 채널이고요. 제 이름이 영명이거든요. 근데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. 그래가지고 영을 숫자 0으로 해가지고 빵명이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귀엽게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